농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펼쳐지는 요즘 6차 농업으로 활로를 찾은 지영민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밀양의 특산물 얼음골 사과의 판로를 늘리기 위해 농민들이 소비자와의 직거래 장터를 확대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다문화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CJ 헬로 경남 가야방송과 경남도가 함께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한다며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10년 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죠. 6차 산업의 활성화, 이 역시 그 노력들 중 하나일 텐데요. 관광과 체험, 가공품 생산 등을 접목해 농업의 활로를 찾은 지영민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거창에서 15년째 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수미 씨. 농장 운영 3년 만에 받은 무농약 농장 인증을 시작으로 줄곧 친환경 농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연의 색과 향을 그대로 담아낸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어떤 가공 음료나 이런 것들을 먹이게 되고 거기에서 보는 어떤 색이나 향에 대한 것들이 너무 인공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땅에서 난 그 원물 중심의 색을 만들어내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이 씨가 농사 짓고 있는 베리는 종류만 5종. 농장에서 갓 키운 농산물을 만드는 잼과 스무디, 빵 등 가공품 개발에도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농장 운영만으로는 수입을 내는 것은 물론 시대를 따라 변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제10회 국가인증 농식품 명품대회에서 유기 가공식품 분야 농관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음료나 이런 주스나 이런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는 데까지 과정이 저에게는 그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을 가공이나 가공법규나 위생법규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헤쳐나가기가 농부로서는 일이 너무 많은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해내야 되니까 좀 많이 부담감이 좀 가져졌죠. 베리를 수확할 때면 주말마다 1000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간다는 농장. 5천만 원에도 못 미치던 연매출은 어느덧 10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거기다 가공 제품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농부들만 해도 연간 4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와 농촌을 직접 연결하는 6차 산업 현장 발전을 위해 거창군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민들이 관련법과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먼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내 공유 공장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수미 씨와 같은 선도적인 농업인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지역의 대표적인 사과나 특산품을 활용해서 또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및 기술 지원 사업에 4년간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남의 6차 산업 농촌 현장은 130여 곳. 6차 산업이 비교적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면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살리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공간으로 조금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신적인 마음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 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밀양의 특산물 얼음골 사과 수확이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올해는 냉해에 태풍, 농약 피해까지 잇따랐던 만큼 수확의 의미가 더 큰데요. 이제는 이 사과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판매할지가 관건입니다.
올해 사과 재배 농민들은 고객과의 접점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볕을 머금고 탐스럽게 여문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높은 일교차에 따라 당도가 높아 인기 있는 밀양 얼음골 사과입니다. 날씨도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작황도 별로지만 그래도 얼음골 사과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냉해와 농약 피해에 이어 올여름 태풍마저 겹치면서 올해 수확량은 예년의 70% 수준. 자연재해 영향으로 상처 입은 사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자식 같은 마음으로 키워냈기에 한숨보다는 기쁨으로 수확 중입니다. 올해 모진 자연재해를 이겨낸 얼음골 사과들. 농민들은 어렵게 키워낸 사과 홍보에 나섰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밀양 산문동의 한 아파트를 찾은 농민들은 사과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쁘지 않아도 달고 맛있는 헝과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입니다. 집 앞까지 찾아온 얼음골 사과에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편하죠. 원래 얼음골 쪽으로 진짜 지나갈 일이 있으면 그쪽에서 이제 길가에서 사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쪽에 아파트 앞에 바로 오니까 애기랑 낮에 잠깐 와가지고 먹어도 보고 보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 와주니까. 사과 직거래 장터를 기획한 밀양농협은 작황이 좋지 않은 농가를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농가와 소비자를 직결해서 가장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가장 소비자들이 값싸게 할 수 있는 행사를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음골 사과 사랑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직거래 장터를 비롯해 얼음골 사과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홍보는 다양화됩니다. 올해 밀양 얼음골 사과 축제는 주산지인 산내면을 벗어나 자매도시 부산 강서구에서 오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열릴 예정입니다. 모진 풍파를 견딘 얼음골 사과. 찾아가는 마케팅으로 어려운 농가 현실을 뚫고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다문화 가정이 가장 많은 경남에서 다문화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CJ 헬로 경남 가야방송과 경남도가 함께 다문화 가족 지원과 정책 강화를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대학 강당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이들은 결혼 이민자 여성들로 경남 다문화 가족 정책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최근 경남의 이슈로 떠오른 다문화 가족 인식 개선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CJ 헬로 경남 방송과 가야 방송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다문화 가족과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다양한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22년 전 중국에서 시집 온 진소웅 씨도 언어 차이로 겪었던 어려움과 오해 등을 설명했습니다. 매추는 이를 제일 안 좋은 입는 만들구예요. 아, 진짜 나한테 쓰레기 주는구나. 네. 제가 외국 며느리라고 저한테 그렇게 무시하고 쓰레기 굽고 주구나. 그래서 진짜 이 때문에 많이 펑펑 울었어요. 다문화 가족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을 말하고 지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여성들은 낯선 문화로 인한 두려움과 자녀 교육, 차별 사례 등을 소개해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치권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경남의 현실에 맞는 다문화 지원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 정도만 수행하는 정도인데 오히려 지역에 이제 지역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가족으로, 이웃으로 함께 가겠다는 그런 좀 철학이 바탕이 되어서 하는 오늘 같은 행사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19,000세대 6만 명이 넘는 다문화 가정이 사는 경남.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포럼은 다음 달 7일 CJ 헬로 경남 가야 방송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요즘 남강에서는 물이 지어 있는 겨울새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멸종 위기종도 많은데요. 조류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한 다양한 생물들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나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강 위 노란 부리를 가진 새들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큰 고니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남강을 찾은 겁니다. 물오리랑 백로가 많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 독수리가 좀 많이 날아와요. 보면은 많이 날아다녀요. 오리들도 많이 날아다니고 백로도 많이 날아다니고 지금 앉아가지고 뭐 물고기 잡아먹는. 남강은 철새가 월동하는 경남도 13곳의 장소 중 주남 저수지와 섬진강, 우포늪 다음으로 철새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른 지역의 환경 변화에 따라 철새의 수가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 멸종 위기종인 큰 고니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27마리에서 74마리로 3배가량 늘었는데 전문가들은 올해 100마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매와 흰꼬리 수리 등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개체들의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습니다. 천연기념물의 경우 지금 총 전체 조류 46종 가운데 18종이 관찰되는데 그 가운데 호사비올이라든지 흰꼬리 수리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쉽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남강에서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종들이 많이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남강에서는 조류뿐 아니라 깨끗한 곳에서만 서식한다는 생물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진주 금산면 중천리 일대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천 정비 공사가 진행됐었는데 공사 중 멸종 위기 어종인 흰 수마자와 얼룩새 코미꾸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수달의 출현은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진양호나 상류에서만 보였던 수달이 하류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SNS상에서도 상평교 아래에서 헤엄치고 있는 수달을 봤다는 소식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남강이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가 돼가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호가들은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모래를 이제 골드 채취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물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래를 기반으로 살아가야 하는 생물들의 환경을 좀 파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희귀종 생물이 모여들고 있는 남강. 생태계 보고로서의 그 가치가 점점 주목되고 있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는 배. 해경 경비함정이 도착했을 때 선체는 이미 절반 가까이 불에 탄 뒤였습니다. 지난 19일 제주 차기도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등 모두 12명.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만이 숨진 채 발견됐을 뿐 11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구조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 이거 다른 배겠지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전화는 꺼져 있어 지금 계속.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심각 단계를 발령하며 인명구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사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가족 지원입니다. 가족 지원 업무를 초기부터 가족들이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들을 바로바로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족들이 좀 정서적인 안정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도록. 부디 모든 분 너무 늦지 않게 몸성이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줄줄이 늘어서 있는 차량. 지난 19일 창원 양곡터널에서 발생한 7중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 터널에서 달리던 1톤 트럭이 급정지하며 뒤따르던 다른 탑차와 탁송차, 트레일러 등이 연달아 추돌한 사고.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65살 A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제일 앞에서 달리던 트럭의 고장으로 급정지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하게 구조되는 사람들. 지난 17일 남해군 창선면 정량항 앞 해상에서 4톤급 낚싯배가 암초에 걸려 자초된 현장입니다. 당시 낚싯배에는 선장과 낚시꾼 등 11명이 타고 있었던 상황. 다행히 승선원은 모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구조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통영어선 실종자의 빠른 구조 소식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자신을 위협한다며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49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창원 마산 합포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입주민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입주민 B씨가 주차를 하며 자신을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10년 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지난 19일 발생한 통영어선 사고 희생자 김모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22일 사천 삼천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아들과 부인 등 가족을 위로하고 수색 상황과 인양 절차 등을 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장례 절차와 실종자 가족 지원 등 생계비 지원 문제 등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고성군에서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주제는 고성 구경과 관광지, 축제, 문화 유적 등으로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당 5점까지 출품할 수 있고 관광고성 홈페이지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와 작품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성군은 심사를 통해 총 59점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주어집니다. 22일 오전 0시쯤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영취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변 잡목 등 산림 100제곱미터와 인근 사찰의 가건물이 불에 타 소방서출산 12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 정상 인근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인력 80여 명을 동원해 3시간여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막바지 가을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경남 지역은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도 창원 19도, 양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해서 주말 내내 추위와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대체로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구름 많겠고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며칠 사이 기온 변화가 큽니다. 건강 관리에 더 유의하셔야겠고요. 주말 사이 두꺼운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